was 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sun, but suddenly I can see. 오늘은 꽃게를 그리면서 형태를 어떻게 관찰하면 좋은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꽃게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진 생물인데요. 딱딱한 껍데기, 여러 개의 다리, 좌우 대칭의 구조까지.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나눠보면 의외로 굉장히 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는 관찰력과 구조 이해를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소재랍니다. 꽃게를 처음 그릴 때는 다리부터 들어가기보다 몸통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꽃게의 몸통은 넓고 납작한 방패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거의 좌우가 대칭이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리들이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덩어리 하나를 먼저 잡고 그 위에 다리 위치를 정리해주는 방식이 좋답니다. 꽃게를 그릴 때 중요한 건 껍데기의 단단함입니다. 문어나 개구리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형태가 아니라 단단하게 끊기고 꺾이는 면이 많은 소재예요. 따라서 선도 너무 흐물흐물하게 쓰기보다는 조금 단단하고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답니다. 특히 껍데기 가장자리의 뾰족한 부분들은 꽃게 특유의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꽃게 다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관절마다 꺾이는 방향이 있고 마디가 반복되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그릴 때는 하나의 긴 선처럼 보기보다 짧은 덩어리들이 이어진 구조로 보면 좋답니다. 특히 다리가 바닥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 관찰하면 무게감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꽃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집게발이죠. 집게발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게발도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과 각도가 다른데요. 양쪽을 똑같이 복사하듯 그리기보다 미세한 차이를 살려주는 게 자연스럽답니다. 꽃게의 얼굴을 보면 눈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 때문에 꽃게는 약간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눈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꽃게 표정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는 눈 간격과 방향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꽃게는 껍데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빛도 비교적 강하게 반사됩니다.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는 부드럽게만 연결하기보다 면이 바뀌는 부분은 조금 분명하게 잡아주면 좋아요. 특히 껍데기 위쪽은 빛을 받고 다리나 몸통 밑부분은 짙은 그림자가 생기기 쉬운데 이 대비가 들어가면 입체감이 훨씬 살아난답니다. 꽃게는 앞으로 걷기보다 옆으로 움직이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형태 자체도 가로로 넓게 커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림에서도 가로 흐름을 잘 살려주면 꽃게다운 움직임이 느껴지게 되는데 반대로 세로로 너무 길어 보이면 꽃게 특유의 안정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통이 너무 작거나 크지는 않은지, 다리 길이가 균형 잡혀 있는지, 집게발이 지나치게 튀지는 않는지. 꽃게는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실루엣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꽃게는 단단한 구조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진 생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서는 단순히 잘 그리는 것보다 형태의 질서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봤어요. 이 연습은 기계적인 형태나 인체 관절 구조를 공부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꽃게의 색감을 올려볼 거예요. 살아있는 꽃게는 익힌 꽃게와 달리 무채색이거나 갈색, 푸른빛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붉은색은 너무 익어버린 꽃게 같으니 푸른색 위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꽃게의 흰 반점 부분은 애초에 남기며 칠하되 덩어리에 맞게 톤을 더해줍니다. 반점이 선명해 보이려면 그 옆에 강한 톤이 와야 해서 필압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절 구조와 껍질의 단단한 느낌이 강조될 수 있도록 꺾임을 잘 표현합니다. 뒤쪽으로 멀어지는 다리일수록 힘을 풀고 흐릿한 느낌으로 샤라락. 파란색 옆에 보라색으로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하며 무늬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반전 무늬도 선명도에 따라 흐릿한 무늬는 풀어가며 표현하고 있어요. 선명한 앞다리가 어느 정도 표현됐다면 하늘색으로 뒷다리와 윤곽을 잡아줍니다. 껍질 아랫면이 더 밝은 빛을 띠는데 이 부분은 살색으로 가볍게 올려줬어요. 나중에 더 짙은 색을 쌓아 입체감이 드러날 수 있게 힘을 최대한 풀어줍니다. 이제 등껍질에 녹색 톤을 올려볼 거예요. 채도가 높지 않고 살짝 카키빛을 띠는 녹색 톤을 표현하기 위해 나중에 다른 색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살살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무늬는 칠하면서 드러내기. 눈동자에도 생명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 올려놨던 베이스 위에 더 짙은 양감을 넣어주고 있어요. 어둠이나 윤곽 쪽은 분홍색과 하늘색이 튀지 않고 잘 어울린답니다. 등껍질 위에도 노란색 대신 살색을 얹어주면 채도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 적절한 색이 구현돼요. 흑회색인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어두운 면에 부족한 표현을 올려줍니다. 뾰족하게 깎은 보라색으로 눈 근처 구조와 껍질 두께의 디테일을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껍질 볼륨에 맞게 옆면을 좀 더 어둡게 눌러줍니다. 녹색과 상극인 분홍색을 쌓아주면 채도가 한 톤 차분해지게 됩니다. 그림자 외곽도 슉슉 풀어줬어요. 조금 더 짙은 톤은 보라색으로 슉슉. 마지막으로 검정색을 뾰족하게 깎아서 더 강조될 부분에 강한 피랍을 올려줍니다. 특히 구조의 꺾임이나 그림자 경계, 무늬 등을 선명하게 하며 완성도를 올려줬어요. 검정색으로 구조와 명암을 잡은 후 컬러까지 마무리.